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통일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에 오래 있다가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북한 문제, 또 통일 문제, 국제관계를 강의한 강장석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통일한국의 선택이라는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시게 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금년 4월에 통일한국의 선택 이런 책을 출간했는데 제가 주로 공직에 있으면서 근무한 부서 그 영역이 외교 통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수석 전문위원회도 하고 또 해외도 주로 국제관계 쪽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 문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또 국내 정치 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한 이것을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한 후에 역사에 좀 남겨야 되겠다. 우리 후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또 정책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생각을 남기고자 이 책을 쓴 겁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통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등등 얘기합니다. 저는 미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통일이 어떤 가능성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평시에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 나라의 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우리가 지금 열강 이렇게 속에서 살지만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만들어서 개척해서 방향을 가지고 가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거 모르겠다. 우리 약하니까 가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전자를 선택하고자 하고 또 앞으로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도 그려내는 그 통일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우리가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써본 겁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통일한국을 가기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갈 수 있는 그 길도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는 겁니다. 길이 하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가는 그 통일의 길에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선호하는, 선택하는 그런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이라면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제시해 보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떤 길이 가장 우리가 바람직하고 또 할 수 있는 길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떤 통일의 길을 선호하는 것인가?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죠. 아무런 목표 없이 우리가 통일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선호하는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도 최상의 통일 방안.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최상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충족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최상으로 되겠습니까? 첫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가 있죠. 이 한반도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잠시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권을 지금까지 우리가 독립 주권 유지해 오고 있는데 지금 70년 동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합쳐져야 돼요. 합쳐져야 되는데 문제는 통일이 돼도 잘못하면은 우리 영토 한반도 영토 내에 외국 세력에 의해서 분할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원치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한반도 통일은 외국 군대가 뭐 우리 잘 알죠. 주변 군대들이 우리 한반도에 개입을 해서 아주 통일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영토 개입은 절대로 첫째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통일이 굉장히 바람직한 통일이어야 됩니다. 잘못된 통일, 또 아주 불완전한 통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체제 문제입니다. 자, 북한 체제가 있고 또 우리 남쪽 체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북한은 아시는 대로 공산사회주의 체제입니다. 80년, 70년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잘 알고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다 입증이 돼서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 세계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 겁니다. 당연히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이 돼야 돼요. 이렇게 북쪽하고 거래에 의해서 어떤 합작품이 나온다. 이건 양보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되 가장 바람직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또 자유로운 우리가 사는데 의미가 있는 자유민주 체제를 당연히 우리는 이거는 양보할 일이 아닙니다. 협상 대상도 아닙니다. 두 번째, 한 나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해서 분할된다든지 이거는 통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국가, 일정부, 일체제를 이룩하는 것이 저는 완전한 통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외국군의 개입 없이 이 땅에 피를 흘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통일로 인해서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각축전이 벌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이거는 통일 안 하는 맛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특히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영토 문제가 지금 현재 제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관리하고 있는 한반도의 북쪽 부분 또 남쪽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 해서 한반도 그 부속도서라고 얘기하죠. 현재 우리가 남북한이 견제하고 있는 외곽 국경선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는 그런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말하면은 외세의 개입 없이 그리고 완전한 통일, 일국가, 일정부, 일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해서 민족 내 통합을 이룩하는 이런 통일을 저는 바라는 것이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에 절대로 피해를 흘리지 않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주권들을 이렇게 침식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외국군 개입 얘기를 했죠. 제가 두 번째 얘기할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한반도 관리를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한반도 통일이 아닌 외세에 의한 분할 지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남북한이 합의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아요. 북한 지도자, 남쪽 지도자 국민들이 딱 합의돼서 우리 통일하자 하면 최고 좋죠. 외국 외세가 올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학자이기도 하고 또 정부에도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봐도 전혀 이질적인 북한과 남쪽의 다른 체제가 어떤 필요성은 강하니 통일하자는 건 똑같아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근데 우리 그럼 통일하자 해서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해서 통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일부 남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낭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통일하자, 자주 통일하자, 해서 쫓아내서 어떻게 하자? 별대로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해봐도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적대 세력 간의 합의에서 하나의 체제로 탄생한 것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독일 알죠? 서독과 동독, 서독에 의한 완전한 흡수 통일. 공산주의 없죠. 지금 하나로 그것은 흡수 통일입니다. 합의에 의한 통일이 전혀 아니죠.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멘도 남북 간에 한때는 합의에서 통일이 했지만 다시 또 그네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또 갈라지고. 자, 저한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서로 적대 세력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체제를 통합시킨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전부 다 무력에 의하든지 전쟁에 의하든지 뭐 흡수를 한다든지 내분이 있어서 어떻게 됐다든지. 우리 삼국 통일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 통일 과정 아시죠? 당나라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낭만적으로 뭐 대화해서 타협해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것은 이론만 있는 것이 현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북 간에 이렇게 희망스러운 자주 통일을 저는 전혀 포기하는 쪽입니다. 그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되는 국가가 주변에 있죠. 우리가 육자회담도 하고 등등 했는데, 자, 주변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저 미국 있죠. 미군도 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있죠. 중국이 북한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밀접한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정치 체제가 같고 공산주의를 하고 국경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만강 하고 압록강 그 길이를 재면은 1340km입니다.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부분이 무지무지 길죠. 그만큼 서로 이해관계가 많고요. 또 러시아 있죠. 러시아도 북한하고 17km 국경을 닫고 있어요. 함경북도에 두만강 끝부분에. 자, 러시아도 우리 한반도에 또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일본 저 뭐 바다 건너 있지만은 호시탐탐 한반도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를 봐야 하는데, 자, 제가 앞서 남북한 간에는 서로 대화, 타협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되지 않아요. 그건 포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개 국가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 나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정전협정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1953년
부터 정전협정이죠. 형제협정 당사자는 우리 남북 하나하고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물론 그 당시 우리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주장해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그 서명 안 했다고 해서 이 땅이 우리가 관계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을 한 당사국, 국제조약상의 당사국입니다. 또 그리고 엄청난 이해관계 물론 가지고 있어요. 한반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자 간의 빅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 나라 사자 간에 주고받기식의 빅딜을 성사시켜야 돼요. 그리고 일본하고 러시아는 무엇인가? 절대로 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는 국경은 맞닿아 있지만 통일 문제하고 관계없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국경이 맞닿았다고 해서 통일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6.25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뒤로 물자를 했지만은 러시아는 배제시켜야 되고 일본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무슨 명분으로 한반도에 그네들이 들어와야 합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네들은 평화헌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나라 전쟁이나 이런 데 개입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는 아웃사이드예요. 절대로 발도 못 붙이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미국과 중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단 지위가 다릅니다. 입장이. 남북한은 통일 문제의 주된 당사자입니다. 주된 당사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주된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네들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지원자로서 통일 문제의 지원자로서 또 관련자로서는 참석할 수 있어요. 그 지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사이간 그래도 관여는 돼요. 사자 간에 저는 아주 빅딜을 성사시켜 서로 주고받는 식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자, 남북 간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럼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서로 원하는 게 있어요.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 입장 먼저 얘기해 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북쪽에 갖고 있는 핵무기, 또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제거가 가장 첨예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G2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국을 미국은 패권 국가입니다.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2인자가 이렇게 말하면 G2 패권 대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미국의 목표입니다. 물론 딴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은 무엇인가? 중국은 죽고 나서 하나 북한이 완천국가입니다. 체제상으로 같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그래도 중국도 대단히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고 미흡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북한이라는 게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남쪽 정부 미군 세력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중간 영역으로서 없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경도 아까 같이 이렇게 많이 닫고 있고요. 또 중국에 여러분들 보통 학자들이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은 동해안 태평양으로 진출할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들 저 남중국 해밖에 없어요. 그리 필리핀 위쪽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또 미국에서 칠함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걸 뚫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바로 동해안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가능한 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함경북도에 있는 여러분들 낮은 선봉 지구가 있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짜가지고 러시아, 중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낮은 선봉이라고 하는 항구를 이렇게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어서 중국에다 현재도 이렇게 철로를 장충해서 이게 나진까지 철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상품들이 와서 그 배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배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평양으로 싣고 나가는, 그러니까 맞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통로를 미흡하게 북한 땅을 거쳐서 이렇게 중국이 간접적으로 태평양에 나오는 그 정도의 좀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 봐서는 엄청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동북 삼성이 엄청 지역이 커요. 거기 인구만 해도 1억 2천이 돼요. 엄청 큰 지역인데 거기서 태평양을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북한이 여차하면은 자 태평양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그네들 마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가 많이 흘렀지만은 중국으로서는 하여간 그 북쪽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미국 세력이 못 들어게 하는 게 중국의 1차적 목표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마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남쪽은 뭡니까? 우리 남한, 우리들은 한반도를 아까 말씀드린 온전하게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그렇게 통일하는 게 자유민주 체제로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소원이 되겠죠. 또 외세가 들어오지 않고. 북쪽은 또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의 입장은 무엇인가? 자, 그네들은 지금 사실상 좀 핵무기하고 뭐 미사일 등등 이런 몇 가지 극단적인 이런 방법에 의해서 겨우 지금 국가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 만일에 북한의 어떤 뭐 체제 붕괴까지 이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오면은 그네들로서 가장 취해야 할 조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네들은 우선 외국 군대가 안 들어오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중요하죠. 네. 북한이 아무리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중국이 가까운 나라지만 자기 영토에 중국군이 막 들어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그네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이거가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이걸 지키겠다 하겠죠, 그네들로서는. 자, 그래서 이 사자가 서로 요구하는 바가 서로 좀 다릅니다. 목표가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고받기 식으로 해서 빅딜을 성사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